60대 중반 택시 운전사로 평생을 살아온 정호씨.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와 소박한 가정을 꾸렸지만 아내는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은 정호씨는 아들 민수를 키우기 위해 삶을 살았다. 낡은 양복 두 벌로 사계절을 버티며 밤낮 없이 일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소박하지만 단단한 가족이었다. 정호 씨는 매일 땀 흘려 번 돈을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자신은 새 옷 한 벌, 좋은 신발 하나 사지 못했지만 아들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민수는 서울의 한 대기업에 취업하며 화려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바쁜 일상과 세련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언젠가부터 아버지의 투박한 말투와 거친 손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전화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명절에도 올해는 회사 일이 바빠서 라며 집을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민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아버지와의 거리를 조금씩 두고 있었다. 결혼 소식을 접하면서도 정호 씨는 스스로 고민했다. 내가 가서 괜히 민수한테 창피함을 주는 건 아닐까? 낡은 양복, 손에 굳은 살 박힌 손. 정호 씨는 장롱 속에 걸린 양복을 바라봤다. 그 양복은 젊은 시절 세상을 떠난 아내가 직접 손수 골라준 것이었다. 당신 이 양복 입고 우리 민수 졸업식도 가고 결혼식도 꼭 함께 가자. 아내의 마지막 부탁처럼 느껴졌기에 정호 씨는 그 양복을 버리지 못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호 씨는 낡은 양복을 다려 입고 조심스레 결혼식장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결혼식장에는 민수의 친구들, 회사 동료, 신부 측 친척들까지 모여 있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섰고 밝은 웃음소리와 플래시가 번쩍이는 화려한 분위기 속에 낡은 양복을 꿰맨 자국이 선명한 정호씨가 홀로 등장했다. 누군가는 수근거렸고 누군가는 힐끔 쳐다보며 피식 웃었다. 정호씨는 그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민수는 멀리서 정호씨를 발견했다. 그 순간 결혼식장의 환한 조명이 이상하게도 더 차갑게 느껴졌다. 신부 쪽 친척들이 수군거렸다. 누구야? 저렇게 초라한 사람은? 민수 친척인가?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정호씨는 무심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켠이 저릿했다. 아들이 친구들, 신부 측 가족들 사이에서 낡은 양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눈에 띄는 것을 정호씨도 알고 있었다. 가슴 한편으로는 서글픔과 분함이 스쳤다. 내 아들이 가장 행복한 날에 나는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아들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여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들이 곤혹스러워할까봐 그 걱정이 모든 감정을 삼켜버렸다. 정호씨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축하객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저 마음속으로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작은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자, 신랑 민수씨가 오늘 특별히 준비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수에게 쏠렸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가락 끝까지 긴장이 번졌다.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말을 멈춘 민수는 객석을 천천히 바라봤다. 그리고 구석에서 작은 미소를 짓고 있는 낡은 양복을 입은 아버지를 쳐다봤다. 목이 메었다. 민수는 다시 마이크를 꼭 쥐고 말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에게 꼭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어릴 때 비 오는 날이면 아버지는 낡은 우산 하나를 들고 학교 앞에 서 계셨습니다.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단 한 번도 저를 그냥 비 맞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발바닥이 닳아 해진 운동화를 신고 뛰어다니던 저를 보면서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생일 아침 몰래 준비해 놓은 새 운동화 한 켤레를 내밀어 주셨죠. 저는 그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고 그저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어쩌면 저는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의 투박함을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에 올라와 바쁘게 살면서 연락도 줄고 찾아뵙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회의장이 숨죽인 듯이 조용했다. 하지만 오늘 결혼식장 한 구석에서 낡은 양복을 입고 조심스레 앉아 계신 아버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멈췄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분이십니다. 민수는 말없이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민수는 고개를 들고 꾹꾹 눌러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정호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굳은 손을 어색하게 흔들며 아들에게 답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박수가 터졌다. 조용히 시작된 박수는 점점 커져서 회장 전체를 울렸다. 오늘 모두는 알게 됐다. 가장 낡은 양복을 입은 사람이 사실은 가장 빛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식이 끝난 뒤 신부 아버지가 정호 씨에게 다가왔다. 두 손으로 정호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말 훌륭하신 아버님이십니다. 오늘 가장 빛나는 분이셨습니다. 민수도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아버지에게 전보다 자주 전화를 걸었다. 명절이면 직접 아버지를 모시러 내려갔고 쉬는 날이면 작은 식당에 함께 앉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눴다. 민수의 집 거실 한가운데엔 결혼식장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낡은 양복을 입은 아버지와 활짝 웃는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명품 양복도 비싼 장식도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의 웃음은 세상 무엇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정호 씨처럼 티내지 않고 조용히 가족을 지켜온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 저희에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영상 설명란에 적힌 메일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당신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될 특별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